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0.50에서 0.75%로 상승하게 된 거죠.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미국을 따라서 곧바로 오르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예로 봤을 때는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7년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도 상당히 많죠. 대출, 금융 규제도 강화되고 소득세와 상속, 증여세의 공제도 축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도 내년 말에 종료가 되죠.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더욱더 투자자나 실수요자나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2017년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중해야 된다면 더욱더 기본의 중심을 잡는 것, 기본에 충실한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기준을 잡아보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상담 함께합니다. 서울 전화 02-342-0707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냉철한 현장 검증과 트렌디한 분석으로 남들보다 발빠른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부동산계 센스가이 김남현 팀장.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투자 전략으로 시청자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남현 팀장입니다. 네. 홍유경 MC가 미국 네. 금리 인상과 더불어 내년에 변화하게 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됐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은 사실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미국 자체적으로는 성장률이 어느 정도는 목표치를 계속해서 달성해 나가고 그리고 또 실업률과 같은 부대적인 부분들도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가지고만 논의가 되었었지 금리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미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씩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 금리 인상이 좀 확실시가 되는 거고요. 과거의 경험상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금리와 동조화되는 데는 약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즉각적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인 인상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부동산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에 발맞춰서 정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가계부채라던가 기업의 부채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들에 발맞춰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특히나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또는 적정 매도가나 적정 매수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삼아보는지 김남현 팀장님의 그 분석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 오늘 준비한 주제 내용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전매 제한과 청약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113 대책을 발표한 후 수백 대 1을 웃돌던 인기적 경제 청약률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오름세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매매 거래가 급감하고 역전세난 미분양 우려가 불거지는 등 시장 분위기가 단기 급변하면서 정부의 속도 조절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 부동산 경기 변동과 투자 방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변동되는 경기, 이에 따른 투자 방향.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팀장님? 예, 일단은 경기 변동과 발맞추는 투자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명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의미상으로 표시한 이 곡선이 부동산의 경기 변동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과거의 경험치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상승기가 있는 반면에 하락기가 있는 것이고 이 타이밍을 잘 발맞춰서 가시는 분들께서는 투자에 성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이 뭐 최고가인 상승기이고 언젠가는 또 최저가를 찍는 과거 경험상으로 따지면 IMF 이후라던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와 같은 하나의 큰 사건이 있은 후에 저점을 찍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상승기를 찍겠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상승기와 저점기를 반복을 하면서 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조건 상승 시기에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인드가 왜 나왔냐면요.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마인드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가 오게 된다면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반드시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처럼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금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양적 완화를 줄인다거나 이런 방향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통화 정책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만 해도요. 일본 어떤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더라도 양적 완화를 조금 더 하는 게 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화 정책이라 하면 금리나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는 소비를 하게 하고 기업은 투자를 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풀리게 되죠.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많아지면 실물의 가치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물론 부동산 경기가 전체 전반적인 거시 경기와 발맞춰가지 않는다고 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으나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구분을 했을 때 이 수요를 소득이 늘어서 발생하는 수요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 가구 수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수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수요 중에서 소득 증가분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 화폐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기에서든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자료였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자면 이거는 제가 그 국민은행 주택가격 시계열에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만을 제가 따로 뽑았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변화율인데요. 2015년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5%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5%대 가격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의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차익형 아파트에 투자를 해도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더 유리한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016년 들어서 11월까지의 가격을 연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16년은 1.41% 아파트만을 봤을 때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아파트만을 고집을 하게 된다는 것은 투자의 효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치 1.41%라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투자처로 갈아타는 게 더 현명하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제 경기라던가 부동산 시장이 이와 같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작년의 마인드, 재작년의 마인드, 상승기의 마인드만을 가지고서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니까 1990년대가 가장 그렇다면 증감률이 높았었네요. 예,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부동산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의 방향을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사이클에 따른 투자 전략 방향을 잘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2017년에 계획을 세우는데 좋은 힌트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7번이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자 우리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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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두 가지 부분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삼성 아파트 24평을 네. 2년 전에 매수해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좀 소형 아파트고 역세권이라 해서 좀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네. 향후 전망이나 매도 시점을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흑석동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 72제곱미터를 분양받았는데요. 네. 아직은 그쪽 지역이 아직은 개발이 좀 더디 되고 있고 해서 노후화되어 있는데 향후 언제 정도까지 보유를 하거나 거주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차익이 좀 많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삼성 아파트 많이 올라서 기분 좋으셨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두 채 다 매도를 해야지라는 거는 확실하게 결정을 하신 거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인덕원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지만 부분 월세를 좀 주면서 장기적으로 좀 호재가 있다면 좀 더 지켜볼 계획도 있고요. 흑석 아크로 같은 경우에도 입주 후나 그 향후에 그 지역이 더 발전한다면 거주까지. 네, 실거주까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석, 아크로리버 하임, 그리고 동안구의 삼성 아파트입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두 가지를 지금 화면에다가 표시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청자님께서는 좀 물건을 보시는 눈이 다른 분보다는 확실히 좀 있으신 분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인덕원 삼성 아파트를 언제 매수를 하셨다고요? 2년 전에 매수했습니다. 2014년도 초쯤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네. 그때 가격이 얼마였죠? 3억 2천에. 3억 6천이요? 2천이요. 3억 2천이요. 2천. 지금 가격은 얼마나 되죠? 3억 2천이고요. 네, 지금은 4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억 정도. 한 8천만 원 정도 올랐네요. 네, 예, 이때 전세를 끼고서 매수를 하셨었나요? 네네. 그럼 갭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지금 갭 투자를 잘 하셨을 겁니다. 수익률이 꽤나 높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 맞추셨고요. 아까 전에 시청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역세권의 소형이다라는 점만 해도 가격이 떨어진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아까 뭐 개발호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여기 말하는 개발호재라는 것은 뭐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전철이 한두 노선이 더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인덕원에서 수원 가는 그 노선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원 지나서 이제 내려가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네, 그것과 월곡 판교성도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두 개니까 조금은 빠르게 나가볼게요. 네네.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투자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투자 수익률 그리고 향후에 시세 차익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매도를 하셔서 시세 차익을 한번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 개발 계획들은요. 특히나 그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노선조차 아직 확정이 안 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워낙에 그 핀피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좋은 것들은 다 내 구역을 지나게 해달라. 이러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노선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착공 들어가고 준공까지 떨어지는 시점은 굉장히 오래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고려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물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는 시세 차익을 한번 실현을 하셔야겠다라는 점 때문에 이거는 매도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크로리버하임 특석 7구역 재개발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이게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피를 주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일반 분양을 당첨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아마 전매 제한이 안 끝난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피를 주고 매수하셨다는 건 불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반 분양을 받으셨으면 가격이 얼마에 받으셨나요? 6억 9천이요. 6억 9천이요? 네. 이게 몇 평형인가요? 30평대인가요? 전용 72제곱미터라 전용 72면 29평에서 30평, 29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9평에서 한 31평 사이가 되겠네요. 네네. 예, 6억 9천에 이것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매도 여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향후 전매 기간이 풀리게 되면은 입주 때까지나 언제쯤까지가 호가를 보게 될까. 네. 지금 피가 어느 정도나 붙었죠? 지금은 아직은 전매가 풀리지 않아서 알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얘가 이제 평당 한 2천 한 초중반 정도, 한 2,200에서 300 정도 될 걸로 보여요. 2천 한 중반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 흑성 뉴타운에 있는 구역 중에서 1구역이랑 2구역, 7구역이 가장 입지적으로 훌륭하죠. 네네. 흑성 역세권에다가 그리고 한강 조망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한강 조망이 가능하진 않으신가요? 중간층이긴 한데요. 예. 아직은 종이 자세히 들어서 봐야지 아니까 아, 네, 정확히 그러신가요?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거는 일단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좀 비쌌어요. 얘가 분양을 할 때요. 그때 당시에 강남권에 이제 분양권의 시장에 대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그 금융적인 쪼이기가 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도금 집단 대출을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가격선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보증을 안 해준다거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풍선 효과로 수요가 이쪽이나 뭐 강북 쪽으로 몰리면서 여기가 분양가를 약간은 좀 높게 책정한 감이 있어요.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거는 조합원에겐 좋지만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이 조금은 더 손해를 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더라도 얘는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는 더 오를 만한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입주 시기 정도까지는 저는 더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 선택에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고, 일단 시세 차익을 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동안구의 삼성 아파트는 시세 차익 보고 이제 매도하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흑석동의 아크로리버 하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7번, 문자 참여샵 8289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에 있는 동남 아파트 22평짜리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그거를 지금 그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익률을 보고 놔둬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되나요?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월세 놓고 계세요? 전세 놓고 계세요? 예, 월세예요. 월세 얼마에 얼마 받고 계세요? 1040 정도요. 1000에 40 받고 있는 상황. 자, 매도를 해야 될까요? 영등포 동의 동남 아파트라고 합니다. 위치가 파악이 됐나요? 알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예. 이게 아파트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상가도 형성돼 있는 굉장히 오래된 주상복합 형식으로 된 그런 아파트죠. 예, 예. 예. 이게 몇 년이나 됐죠, 연식이? 한 40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 그게 아마 71년도에 71년도요? 지어진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도라는 것을 켜놨습니다. 예. 이제 구역별로 뭐 여러 가지 지구단위라던가 아니면 특별건축구역 혹은 재개발 이런 식으로 묶인 게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켜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좀 나오고요. 혹시 여기 나오는 거 외에 말씀하신 거면 이제 단독적인 이 아파트만의 재건축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현재 월세 수익률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71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가 지금까지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됐다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진행상에 여기 있는 뭐 상가도 껴 있으니까 소유주들 간에 문제가 되어서 동의율이 안 나서 진행이 안 됐던가, 아니면 재개발을 했을 때 혹은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성이 안 나서 진행이 안 됐던가,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 때문에 동의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일단은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건축행위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상가 소유주들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챙겨줄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다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의 수익률이죠.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아파트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유 중인 물건에 대한 가격이요. 지금 뭐 2억에서 2억 3천 정도 한다는 것 같은데요. 예, 2억에서 한 2억 초반대까지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요. 예, 언뜻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 초반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월에 한 40 정도 받으신다고 하면 연으로 따지면 한 500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수익률 2% 정도에 만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 이 2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정말 만약에 4%만 되는 수익률을 받는다 하면 월에 80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자 이유는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두 개 다 답이 안 나오니까 방법은 매도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이해 잘 되셨나요? 예. 좀 아쉬운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 일단 지금 매도 쪽으로 이야기 주셨고 그럼 지금이라도 그냥 매도하자 빨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면요. 재건축은 일단은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가 같이 꺼지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스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하시지 말고 향후에 맞아. 부동산 경기가 한 번 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꺼지기 전에 빨리 매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좀 빨리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요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결정이 더 필요하다, 고민 상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두 가지 질문 정도 받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택, 특히나 뭐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시점이나 가장 적정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한 강연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017 부동산 시장 전망과 경기에 발맞추는 투자 방법을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7일 금요일이고요. 12시부터 2시까지 마련된 강연입니다. 7호선 노년역 4번 출구 서울전화 0234240707번으로 먼저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이라 다들 바쁜 중에도 이 강연을 또 챙겨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떤 고민들 가장 많이 좀 요즘 토로하시나요? 궁금해요. 요새 들어서 많이 예전과 바뀐 점이라면 네. 이제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경기 상승 시기에는 네.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에 뭘 사야 되느냐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이 가장 많았다면 지금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십니다. 근데 제 확고한 마인드는 네. 어떤 시기든지 간에 이제 방향을 바꿔서 설정을 할 뿐이지 투자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제 노후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중에 발생할 그런 금액들을 지금 마련해 놓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노인 빈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약간은 주춤한 시기에도 반드시 투자는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깊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질문이었어.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 투자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볼 수 있는 내용 이번 주에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제가 아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네. 좀 드려봤는데요. 네네.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면서 아파트랑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서 이게 가격이 좀 오를까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안 좋더라도 나중에 내 수익률을 다 챙길 수가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십니다. 네. 근데 이러한 마인드로는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하는 접근 방법조차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세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수익률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수익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내 눈높이를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이 지역은 뭐를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오후 2시, 12시부터 2시까지 마련된 강연이고요. 날짜를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격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해당 날짜 꼭 체크하시고 미리 상담 원하시는 분들, 또 세미나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로 먼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 함께합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희 금천구 시흥 이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 네, 저희가 23평대를 네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금액으로 구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 그 동일요구나 이런 쪽으로 근처에 빌라가 요즘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기 신안 안산선 생겨가지고요. 이제 네. 생긴다고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빌라도 만약에 구입했다가 네. 괜찮은 건지 아니면 여기 5단지 20평대를 구입해도 되는 건지 요즘에 많이 갑자기 금액이 올라서 여기가 언덕이라서 네. 그렇게 오르는 곳은 아닌데 갑자기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릴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리 살 걸 이럴 때 되면 또 후회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의 호재가 확실히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준 부분이 있나 봅니다. 자, 시흥동의 벽산 아파트 살펴보셨다고 하고 또는 인근의 다세대 주택 어떤 걸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네. 예, 여기 제가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네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신안산선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물론 영향을 조금은 미쳤겠죠. 하지만 신안산선이 여기 뚫리는 게 아니죠. 저 시흥대로 따라서 큰 길, 여기는- 예? 네, 큰 길 쪽이요. 그렇죠. 시흥대로 쪽에 뚫리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뭐 금천구청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뭐 은행나무 사거리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택시 타고 올라가든지 교통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서울에서 이게 평당 한 1,000만 원대 초반, 지금은 많이 그래도 올라서 한 1,000만 원대 한 1,200 정도까지 갈까 싶은데요. 지금 가격이 얼마죠? 매매가 23평대는 2억, 최저가 2억 6천에 2억 9천이요. 이게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23평 정도요? 예, 거의 평당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많아야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이면 서울에서 가장 싼 아파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강북 쪽에 이제 뭐 성북구라던가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랑 비슷한 가격인데요. 네네. 이러한 가격을 올리는 모멘텀은 사실 존재하지가 않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오를 때, 그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거주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거주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언덕백이 있는 데라서 예.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라서 그래서 밑에 아니면 그냥 빌라를 그냥 구입해서 그냥 거주 목적으로 그냥 계속 살아야 되는지 예. 아니면 그냥 아파트 쪽으로 그냥 구입해서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될지. 근데 그러면 지금 제가 갑자기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웬만하면 거주를 하실 생각이다 하면 뭐 돈 생각하지 말고 끌고 가다 보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에 따라서 올라갈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여기는 거주라고 해도 가격을 올릴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거 뭐 2천만 원 오를 때 얘는 뭐 500만 원 오르고 이런 정도 수준에 그칠 거란 말입니다. 특별한 뭔가의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래서 얘는 좀 매수를 반대 의견을 드리겠고요. 아, 거주를 생각하시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세대라고 해도 뭐 거주를 하실 거면 교통 여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 여건이 좋은 쪽으로 다시 한번 탐색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금천구 인근이 서울시에서 가장 싼 데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신안산선의 여파 같은 경우 때문에 지금 대로변을 교통이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세대도 가격이 조금은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거주하실 이유가 없으면요. 굳이 금천구 쪽에다가만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야를 넓게 해서 다시 한번 탐색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 아니었고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이 이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좀 준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자, 일단 매수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매물, 특히나 좀 더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거주도 생각하지만 시세 차이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매물 어떤 게 더 있지라는 시야를 좀 넓혀 보신 이후에 선택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방송 끝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선택 하실 수 있도록 김나연 팀장님 또 꼭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7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함께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곳이 그 아파트가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가격이 네.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 좀 뭐 매도나 아니면은 투자로 좀 갖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어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얘기하셨는데 어떤 아파트세요? 네. 어떤 아파트 보여주세요? 그 강남구 네. 논현동이에요. 논현동. 네네. 네. 신동아 파밀리에라고 예. 아파트 있습니다. 네네. 거기 이제 16평짜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은 네. 가격이 이제 조금 상승을 했는데 가격 대비 월세가 그 수익률이 썩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갖고 계속 월세를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받고 있는 게 좋은 건지 네. 아니면 매도를 해서 다른 어떤 투자 거를 네. 바꿔 타는 게 좋은 건지 뭐 네.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어떤 쪽을 더 선택해야 될까 여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논현동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 자, 일단 향후 전망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신동아 파밀리의 이제 논현동의 몇 없는 아파트 중에 하나죠. 이 신사역에서 가깝긴 하지만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길도 좁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단지 규모도 좀 소규모 단지입니다. 몇 세대 정도가 되죠? 68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680세대까지 되나요? 네네. 예, 생각보다는 세대 규모는 좀 큰 편이네요. 예, 그리고 예. 신사역에서 조금 언덕이 올라가게 하는데 뭐 그렇게 그다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언덕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강남에서 이런 언덕배기 찾기가 힘들어요. 강남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얘가 지금 가격이 얼마죠? 지금 한 5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억 5천 정도요? 네. 몇 평 보유 중이라고 하셨죠? 16평요. 16평이요? 네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거의 뭐 3천 중반대까지 가겠네요. 한 3,300에서 3,400 정도까지. 평당 이렇게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얘가 구입 가격이 얼마였죠? 저는 그냥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을 받으셨어요? 네, 97년도거든요. 그때 분양 가격이 얼마였나요? 분양 가격이 이제 뭐 세금 같은 거 다 제반돼 해서 한 1억 정도. 1억이요. 네네. 예, 한 20년 정도 보유를 하셔서 이 정도까지 수익을 좀 얻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 월세 주고 있는데 수익률이 안 나온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가격 대비요. 네. 그렇죠. 수익률은 가격 대비한 월세를 얼마나 받는지가 수익률이거든요. 네네. 당연히 수익률로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얘 월세를 얼마 받고 있나요? 지금 뭐 1,000에 110 정도. 1,000에 110 정도요. 네. 예, 강남이어서 월세 수준 자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는 편인데요. 이 110만 원의 월세를 받아가지고 수익률을 가격 대비 계산을 해봤을 때는 좀 저조할 겁니다. 네.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서는요. 아파트들이 다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수익률로 따지면 그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좋지는 않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까지 더 내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을 하느냐를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네. 지금 가격이 한 평당 3,300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네. 여기서 더 올라가기란 얘 혼자만 올라가기는 좀 힘들겠죠. 네. 다른 부동산들이 다시 한번 경기가 뛰어올 시점이 와야지 올라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부동산들의 가격이 하락기로 접어들게 되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일단 차익을 투자를 못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차익을 실현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네. 이제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내 돈이 아니죠. 팔려야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 돈으로 다시 한번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투자를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팔기가 마땅하지 않은 게 이제 제가 지금 2주택이기 때문에 아,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세금이 아무래도 예. 예.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요. 뭐 아, 세무사라든가 세금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이제 지금은 팔 수 없는 좀 이렇게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예. 이거를 그러면 그냥 보유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수익형으로 이렇게 다른 투자를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예. 아, 그 지금 팔기가 네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시면요. 네. 일단 월세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시죠? 월세 계약 기간이 뭐 수시로 해요. 뭐 1년 미만이죠. 지금 계약돼 있는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나요? 그거는 지금 한 11개월 정도 남았어요. 꽤나 많이 남았네요. 네. 이것을 이제 전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이 전세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한번 투자를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팔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월세로는 수익률이 낮으니까요. 전세로 돌려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투자를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확실히 좀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전세로 전환해서 그 금액으로 재투자를 한번 해보자. 사실 워낙 유명한 지역에 위치한 좀 희소한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지금 월세 수익을 보고 있는 상품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매도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전세로 전환해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네. 세부적으로 그럼 전세로 전환해서 그 금액을 어디에 투자해야 돼?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더 필요하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냥 나중에 여쭤보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신사역인데 네네. 지금 노년역과 신사역이 이제 되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신분당선 예. 되면은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 네. 그 호재가 지금 이미 반영된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얘기에 지금 대해서 답변을 신분당선이 뭐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신분당선이 1차 연장이 이제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강남역에서부터 이제 신사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착공은 들어갔는데요. 일단 착공까지 들어간 시점에서는 가격이 대부분은 다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나중에 이게 준공 시점이 되면 일부 소폭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제가 매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네, 방송 시간상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더 궁금증 많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 것은 당연히 애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체 지역의 큰 호재들이 그 주택 하나에 다 하나하나 적용되진 않잖아요. 김남팀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들이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재건축하면 무조건 오른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사고의 틀을 좀 깰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석을 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께서 모든 상품을 덩어리 큰 하나의 상품으로 네. 인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이건 일반 아파트건 신축 아파트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아파트다. 단순히 그냥 아파트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네. 세부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또 있습니다. 이제 본인 주변에 있는 것들만 쳐다보게 되면요.
굉장히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자도 내가 관리하고 편한 곳,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편하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이런 사고의 틀은 좀 깰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사고의 틀을 깨고 싶으신 분들. 자, 그리고 내가 투자를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 아직도 선택이 힘드신 분들. 그래서 이 시간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140707번.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입니다. 김남현 팀장님의 해석이 좀 잔인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분명한 얘기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네. 궁금하신가요? 네, 저 서울역 센트럴자이 34평이랑요. 네, 그 마포 한강 아이파크 24평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요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마포 한강 아이파크 그리고 첫 번째 말씀 주신 게 어디죠? 네, 저 서울역 센트럴자이 34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 두 개 다 보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계신 데 있으세요? 예, 따로 다른 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향후 가치가 궁금하신가요? 어떤 점이 가장 예, 궁금하세요? 예. 향후 가치. 알겠습니다. 자, 먼저 센트럴 자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마포에 위치한 아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인사 먼저 나누시고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센트럴 자이. 네. 이게 서울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리고 예. 하나가 마포 아이파크라고 하셨나요? 예, 저 망원동에 예. 있는 건데요. 두 개 다 이제 분양권이라고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게 두 개 중에 뭐가 더 오를까, 뭘 팔아야 될까 이게 궁금하신 겁니까? 사실 두 개 다 보유할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좀 미래 가치가 없으면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시청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나요? 당장 봐도 망원동이 강하겠습니까? 여기 용산의 서울역 앞에 위치한 이 센트럴 자이가 강하겠습니까? 센트럴 자이가 좀 예, 그렇겠죠. 강하지 않을까. 지역적인 부분에서 얘가 더 우세할 겁니다. 물론 가격도 얘가 더 이제 더 높게 형성이 될 거고요.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보더라도 망원동 쪽은 이제 주거 위주의 그런 변화만 이루어질 거인 반면에 뭐 그 인근의 뭐 당인리 발전소 지하화 이런 부분으로 약간의 거주 환경이 좋아지긴 하겠지만요. 업무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는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볼 때 용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공덕 인근에 위치한 이런 업무지구 개발들이 있고요. 당연히 얘가 더 우세하겠죠. 그러면 두 개 중에 뭘 팔아야 될지에 대한 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팔아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면요. 일단은 매도로 방향은 잡으시되 이제 시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언제 준공이죠? 지금 센트럴 자이가 내년 8월이고요. 마포 네. 한강 아이파크가 18년 8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일단은 방향은 이제 마포 아이파크를 파는 쪽으로 가시고요. 왜 팔라고 말씀을 드리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요. 일단은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역적으로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분산 투자가 효율적으로 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두 개 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얘네도 가격 상승을 하던 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여기 강남 쪽을 더 심하게 조이니까 이쪽으로 풍선 효과로 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분산 투자는 하나의 충격이 주어졌을 때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파크를 매도한 것을 이제 수익형 쪽으로 좀 돌리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익형 물건을 더 보유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이 두 가지만 보고 얘기를 드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마포 한강 아이파크는 일단 그 시기를 봐서 매도하는 게 좀 낫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긴 힘들고요. 언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요. 네. 제가 종합적으로 다른 부분을 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방송 끝난 이후라던가 혹은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지역 중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들어보셨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분석은 방송 끝난 이후에 더 도움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뭐 생각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실 텐데 수익형으로 일단 좀 분산해서 가져가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올라왔네요. 네, 보죠. 자, 부가연동 이편한 세상 신촌 아파트입니다. 31평형을 현재 보유 중인데요. 자, 31평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할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34평형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데 매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자, 매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향후 전망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은 이 목적에 대해서 이제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나요? 네,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이라면 이제 시세 하셨대요. 차익이 얼마나 더 발생할 것인가를 한번 보셔야겠죠. 네. 근데 이 강북권에 지금 부가연 뉴타운 쪽에 소속된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권, 분양권 쪼이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실거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2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들이 굉장히 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30평대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위치한 30평대보다는 분양권 상승 가격이 조금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실제 수요가 투자 수요는 어느 정도 잡혔는데요. 이제 실거주 수요가 향할 발걸음이 이제 이쪽에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피도 어느 정도는 많이 붙고 있고요. 그래서 입주 시기 때까지는 가져가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얼마나 더 가격이 오를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가격이 많이 꺾일 것이다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보자. 예. 매도보다. 예. 매도보다는 일단은 한번 지켜보고서 급한 매도는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매도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살펴볼까요? 용산구 용산동 5가입니다. 파크타워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일단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면 어떨까요? 라고 궁금증 주셨습니다. 개발 호재가 아무래도 많은 곳이라 향후 전망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용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국정무지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정무지구 때문에 지금 가격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국정무지구의 여파로 이촌동 인근까지 가격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이파크도 신축 정도에 속하죠. 이 신축 정도 레벨의 아파트, 그 이촌동 다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평당 3천에서 4천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언제 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서 투자 유치를 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확정이 되기 힘들겠죠. 거기다가 이제 외국 많은 나라들이 서로 자기네들 나라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굉장히 인하시키는 마당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대기업만 성장시킨다는 측면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시키자는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겠죠.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투자 쪽으로 매수를 하시겠다는 분께는 희소식은 아니겠죠. 저는 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매수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세미나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꼭 체크하시고요. 12시부터 2시까지 마련된 강연입니다. 2017년을 전망하면서 투자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는 세미나라고 하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꼭 와야 된다. 어떤 분들이 와야 될까요, 김남현 팀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방향 설정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뚜렷하지 못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멈칫거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세미나 꼭 한번 오셔서 세미나를 들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들어갈지 제가 직접 투자 상담도 개인 상담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으셔서 방향 설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일 금요일 맞죠? 예, 맞습니다. 네, 23일 금요일 날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지금 하단 나가고 있는 요 전화 그리고 문자 샵 8289번 계속해서 창 열어놓을 테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동배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